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인 김보상입니다. 이번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ArcFace Additive Angular Margin Loss for Deep Face Recognition입니다. 발표할 논문은 Face Recognition 태스크를 배경으로 한 메트릭 러닝에 대한 논문이며 로스 펑션을 통해서 클래스 간 피처 임베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Face Recognition을 통해 개발된 로스 펑션이지만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연구되었으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기반에서 각도 기반인 매트릭 러닝 기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크페이스 로스는 모든 인풋과 웨이트들의 하이퍼스피어 상에 위치시키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덴티티, 즉 클래스 또한 하이퍼스피어 상에 위치되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왼쪽 그림은 피처 임베딩을 유클리디어 디스턴스 기반일 때와 각도 기반일 때의 임베딩 된 형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처들과 웨이트 매트릭스들의 놈을 적용시켜서 각도의 유사성만을 고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데이터가 3차원이라고 했을 때 3차원 하이퍼스피어 중심인 0,0,0으로부터 모든 클래스들이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각도를 통해서 클래스들의 임베딩 사이에 마진을 추가하여서 더욱이 하이퍼스페이스 상에서 클래스 간 구분이 잘 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적용한 방식입니다. 네, 관련 연구로는 다양한 매트릭 러닝 기반의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의 선익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새로운 로스 펑션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웨이 매트릭스가 각 클래스의 중심을 나타내는 벡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normalize 피처들과 normalize weight들이 있을 때 이 normalize weight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클래스의 중심 인덱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클래스의 중심이 이렇게 normalize weight라면 이 normalize weight를 중심으로 normalize 된 피처와 유사성을 구해서 같은 클래스이면 피처의 normalize 된 weight들과 가깝도록 각서를 학습해 나간다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프로치입니다. 웨이트들의 센터 노멀라이제이션과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각도를 계산했을 때 모든 클래스 아이덴티티들이 같은 거리가 즉 구의 레디우스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본 논문에서는 같은 클래스 내의 데이터, 즉 인트라 클래스 간의 거리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임베딩 시키기 위해서 4가지 제약 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 마진로스를 보시면 샘플과 중심 간의 지오데식 디스턴스 마진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샘플과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 플러스 m이 샘플과 다른 아이덴티티의 중심 간의 거리보다 작게끔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마진이라는 의미는 샘플과 다른 아이덴티티의 중심 간의 거리가 m이라는 값보다 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m이라는 값보다 작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트라 로스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샘플과 그 다음에 중심 간의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인터로스라고 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 중심 간의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트리플렛 로스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트리플렛 샘플 간의 지오데식 디스턴스 마진을 추가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기준이 되는 앵커 x11과 그 다음에 같은 때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샘플인 x12와의 거리 플러스 m이 앵커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데이터를 가지는 샘플인 x21보다 작게끔 합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마진이라는 의미는 앵커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샘플 간의 거리가 m이라는 값보다 크게끔 한다는 것이고, 위에 A 케이스와 반대로 만약 m이라는 값보다 작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 중심과 데이터들의 각도를 계산해서 같은 클래스 그리고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들은 각도를 작게, 그리고 다른 클래스 데이터는 각도를 크게 강제하는 제약 조건을 소프트맥스와는 다르게 설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아이덴티티들이 하이퍼스피어 상에 위치된다라는 의미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3차원 하이퍼스피어를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터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크페이스 로스를 쓸 때 클래스 중심 간 데이터 각도를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이퍼스피어 상에 잘 구분되도록 클래스 임베딩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예로 들고 페이스 이미지가 이제 3차원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진 분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페이스 이미지 인풋 피처를 다음과 같이 X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웨이트 매트리스가 클래스의 센터 벡터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벡터를 다음과 같이 A로 정의를 했을 때, 그리고 바이어스가 없다고 가정됐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인풋 피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선 계산과 다르게 아크페이스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해 보자면, 먼저 다음과 같은 업섬션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스피어 페이스에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클래스의 중심 인덱스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클래스, 각 클래스의 중심 매트릭스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 피처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하고 센터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계산식과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가 저희는 3차원이라 가정을 했었고, 3차원 하이퍼스피어의 중심은 0,0,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인풋 피처와 그 다음 웨이트 매트릭스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들을 이제 구의 중심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중심인 0,0,0으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풋 피처와 센터 인덱스, 즉 웨이트 매트릭스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은 하이퍼스피어 상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둘만의 각도를 고려해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맥스 로스를 대체하는 로스 펑션으로 아크페이스 로스를 제안하였다고 했는데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소프트맥스 로스의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손실함수는 클래스 내의 샘플이 높은 유사성을 갖게 하고 클래스 간의 샘플이 다양성을 갖도록 피처 임베딩을 최적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클래스 내의 그 변화가 많은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포즈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포즈가 다양하거나, 아니면 어떤 페이스 클래스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다양했을 때 이런 거에 어떤 그 피처 임베딩을 최적화하지 못하는 어떤 수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대용량 및 대규모 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베리에이션 자체도 이제 커진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상황일 때 소프트맥스가 갖는 고질적인 한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베딩을 강제하는 기능을 수식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질 때 피처 임베딩을 적절하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크페이스 로스가 소프트맥스 로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식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맥스와 그 다음에 앵귤러 로스,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앵귤러 로스의 이제 마진을 더한 수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아크페이스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크페이스 로스는 에디티브 앵귤러 마진 로스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는데 소프트맥스 로스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소프트맥스 로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로스 펑션이고 앵귤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의 이 로짓 값을 이제 코사인 세타로 이제 각도 기반으로 이제 변경한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앵귤러 마진 그 로스 같은 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단순하게 그 소프트맥스에서 갖고 있던 바이어스 자체를 이제 0으로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짓 값을 앵귤러 로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그 세타 J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 세타 J는 이제 각도를 의미하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L2 놈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인풋과 그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에 둘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둘 다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하이퍼스피어 상에서 이제 같은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이랬을 때 오직 그냥 피처와 웨이트 간의 각도에만 그 의존하도록 이제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베딩 피처 자체가 하이퍼스페이스에서 각 피처의 중심 주변에 분포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그 마진 페널티인 M을 이제 X와 웨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클래스 센터 사이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됐고, 이는 이제 어떤 클래스 내의 컴팩트니스와 클래스 간의 어떤 디스크리펜시를 좀 상상시키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코사인 값과 요 마진 값을 더하여 이를 S로 이제 리스케일링을 하게 되고, 따라서 학습된 인베딩 피처 자체는 하이퍼스페이스 상에서 반지름 S의 크기의 거리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한 에디티브 앵귤러 마진은 이제 페널티는 노멀라이즈드 하이퍼스페이스에서 어떤 지오데식 디스턴스 마진 페널티와 같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이러한 로스 펑션을 본 논문에서는 아크페이스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크페이스 로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피처 매트릭스인 X와 그 다음에 웨인 매트릭스 W를 각각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내적을 해서 어떤 코사인 세타 J 로직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구의 표면에 각 피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코사인 값이 크다는 것은 해당 클래스의 중심과 각도가 이제 작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이제 거리가 가깝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이 이제 작다라는 얘기는 해당 클래스와 이제 중심으로부터 각도가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이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왜 샘플 이제 들이 더 컴팩트해지고 클래스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핵심은 맨 뒤에 있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특성을 한번 보면 정답에 해당되는 클래스는 소프트맥스 값이 이제 1에 가까워지게 하고 그에 따라서 정답이 아닌 클래스에 해당되는 소프트맥스 값은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이를 이제 아크페이스에 대입을 해보면 정답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값이 1에 가까워지게 해서 클래스의 중심과 샘플 간의 각도가 0에 가까워지게 만들게 됩니다. 즉 이제 코사인 0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정답이 아닌 클래스에 해당되는 소프트맥스 값은 0에 가까워지게 해서 다른 클래스의 중심과 샘플 간의 각도가 더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아크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해당 로스를 사용한 것과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과의 이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페이스 리코그니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데이터셋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평가 지표는 어큐러시로 활용을 했는데 실제 아크페이스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0.5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마진, M에 대한 어떤 페널티 텀이고 그것을 이렇게 조정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이제 0.5로 설정한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 그 아크페이스 로스를 활용해서 피처 임베딩을 했을 때와 그 매트릭 러닝에서 이제 같은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사용되는 로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아크페이스가 피처의 어떤 클래스 간 이제 구분을 좀 더 잘 강제하는 어떤 피처 분포를 보이는 것을 이제 표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처럼 약간 클래스 간 경계가 겹쳐서 그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나타나는 이제 클래스 간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약간 애매모호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약간 트리플렛 로스에서 볼 수 있지만 아크페이스 로스에서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마진 페널티 텀을 통해서 조금 더 그 클래스 간 디시전 바운더리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크페이스 로스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단순히 마진 텀을 더하는 것으로써 클래스 간 디시전 바운더리의 그 경계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따라서 클래스 간 구분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임베딩 상태를 이제 구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된 피처와 그다음 웨이트들을 사용을 해서 같은 하이퍼스피어 상에 이제 같은 거리에 이제 위치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이제 둘만의 각도만을 이제 활용하게 해가지고 클래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런 코사인 그 펑션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여서 그 코사인 값이 작았을 때 같은 클래스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전략을 펼쳤다는 게 해당 논문의 주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 논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조한 자료들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